이 좌파들이 아무리 독종이다, 뭐 좌파들이 나쁜 놈들이다, 악마 같은 놈들이다 하더라도 보수만큼 독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게 이재명 뿐이겠습니까? 저는 한동훈도 이 탄핵을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한핵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만 잘못됐다 하면은 막 기를 쓰고 좋아가지고 막 내세우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의 목전에 또는 탄핵의 막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심정 우리보다 아마 더 많이 느낄 겁니다. 원래 지도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으려고 한 4+1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개혁은요, 인기 없는 겁니다. 개혁으로 지지율 올라가는 적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정치, 오로지 이 나라의 미래를 보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은 거죠. 그런데 저들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탄핵거리 감인 겁니다. 자, 의료개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응급실 뺑뺑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해갖고 더 심해졌습니까? 우리가 그전에도 맨날 나온 게 응급실 뺑뺑이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분명히 의료개혁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엄청나게 의료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겠지만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의사의 비중이 2.1입니다. 제일 낮아요. 일본이 2.3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본도 의대를 증원을 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에서 의대 증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는 뭐 5.6, 뭐 6, 7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 의료에 대해서 또 의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유럽과 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의료의 혜택과 의료의 질,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의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뼈와 이 모든 힘을 갈아 넣어가지고 한국 의료를 지금 세계 최고로 만들었는데 그걸 윤석열 정권이 그냥 두면 되는데 망치려고 한다. 물론 지금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그냥 뒀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100세 시대에 이제 금방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일이 곧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통일이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요, 제가 보기에는 위험합니다. 그러면 통일 이후에 북한에 대한 의료 수요라든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이 맞다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기가 아닌 말하자면 역사에 남겠다는 이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각오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마디로 비상이 걸렸다.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신나가지고 이제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지지율 비상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마이웨이 이런 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직전에 20% 네, 취임의 최저치다 이러면서 이 한동훈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35%를 회복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뭐 위태롭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까지도 간 적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노무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자릿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뭐 이현종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한동훈하고 이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지지율이 올라간다. 근데 요즘 이현종도 굉장히 그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한동훈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한동훈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당내에 자기가 손을 내밀어도 다 손을 붙잡아주지 않으니까 이준석이를 끌어들여가지고 세복이와 같이 해서 파일을 넓힐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별별 웃기는 일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매우 삼류 따라지 정치가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꿋꿋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여러분이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말이 나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하고 이원석이 둘이 협잡을 해가지고 문재인을 보호한 거죠. 이재명하고도 딜을 친 거고요. 저는 이거 분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원석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봅시다, 여러분. 연필만 깎다가 또 김장만 당근을 흉내내다가 온갖 사회의 셀럽들 불러다가 막 대접하면서 엘리베이터까지 가서 90 각도로 탁 절을 하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와 이원석이가 너무 겸손하고 좋대 뭐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이제 그런 이원석 그런 한동훈 그 희생양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과 이원석의 이 행태를 정말 그 정체를 뒤늦게나마 알아서 다행인 거죠.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8년에 광우병 사태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재벌이고 땅 투기했고 뭐 도곡동 땅 그래서 땅땅땅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최영수님 한동훈한테 실망 안 한 사람이 어딨어요. 최영수님 자시 보세요. 그러면서 광우병 또 부시한테 그냥 이 나라를 바쳤다 이렇게 하면서 부시 프렌들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의 불도저를 폐차시키자. 이때 난리도 아니었죠, 여러분. 뭐 경찰차에 올라가가지고 부시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불에 탄 경찰차만 50대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차 한 대에 뭐 1억 5천 내지는 2억으로 치자면 무려 100억 원. 이것뿐만 아니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소모된 뭐 이 경호 뭐 순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사회 안전 치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비용이라는 거는 사실은 셀 수가 없는 뭐 1,000억, 2,000억으로 말할 수가 없는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명박산성이라는 말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는 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침 이슬을 뭐 부르니 어쩌니 이래가지고 제가 정말 그때 이명박 대통령한테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약한 대통령, 나이브한 대통령, 좌파의 현실을 모르는 대통령 곤란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점에서는 우파는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고대에 있을 때 운동권이었고 그리고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창하고 노무현하고 이렇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뭐 이해창보다 노무현이 더 뭐 끌리지 않느냐 매력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거 외에도 참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나약한 이명박 대통령에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은 명박산성을 왜 쌌습니까? 저는 그 시위대 앞에 딱 나서겠습니다. 그래 너희들 나한테 돌 던져봐라. 어떻게 되는지. 나한테 할 말 있는 사람 다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저는 뭐 목숨 걸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 하면은 그거는 더 없는 영광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목숨 걸고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목숨 걸고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치를 하면서 교회도 이렇게 많이 다니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굉장히 신앙이 아주 깊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문제, 개신교의 문제는 목숨 걸고 목회를 하지 않는 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목회를 하는 이 목사님들은 어느 목사님, 어느 목사님, 어느 목사님, 자기가 알기로는 3분밖에 안 계시다. 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일을 할 때 목사님, 스님 또는 신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신자들의 영혼을 이끄는 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 걸고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그 용산 대통령실의 직원들에게 또 내각에 지지율에 대해서 연연치 말고 국민을 위해서 우리 똑바로 일만 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직원들한테 굉장히 겸손하고 따뜻하고 직원들 귀찮게 안 하고. 그래서 이 대성렬의 이 고난의 길,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냈으니 길동무가 길벗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2번째로 최근에도 한번 갔다가 이번에도 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윤리크에 보면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의사들한테 하는, 말하자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에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인들의 처우를 개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개선도 하겠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든지 정책실장의 집통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반응을 하겠다, 대응을 즉각 하겠다. 제가 볼 때는 매우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까지 겪은 대통령 가운데서 제가 겪은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DJ, 그리고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9번째 대통령입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매우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할 의료개혁,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을 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보면서 잘해보쇼? 아주 그냥 맷집은 좋으니까 잘해보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의사 친구가 있어요.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인데 정말 훌륭한 의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 인간으로서 저는 그 친구를 존경합니다. 의료개혁이 한참 문제가 있고 모든 의사들이 부들부들 막 다 떨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나도 의사고 또 내 주변에 다 윤석열 대통령 욕한다. 그때 나는 이런 말을 한다. 이재명이 세상, 북한한테 조공바치는 빨갱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겠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나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먼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저하고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이 북한에 있을 겁니다. 시까지 같은 사람.
그런데 북한에서 아마 있는 사람은 글쎄요, 뭐 삐쩍 말랐겠죠. 그리고 저보다 훨씬 늙어 보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저처럼 암에 걸렸다 이러면 그 친구들은 저하고 사주팔자에 시까지 갔다 하더라도 벌써 죽었을 겁니다.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 검사 받으러 가면서 그 훌륭한 시스템 모든 것을 보면서 결국 이것은 대한민국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의 힘이다. 제가 아산병원에서 다니고 있거든요. 물론 개인의 의사 선생님 매우 훌륭합니다. 뛰어나죠. 세계에서 알아주는 한국 의료진의 우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이라는 이 모든 의료기관 가운데서도 정말 의료 중심으로 통 크게 만들었던 정주영 회장의 힘도 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소리가 안 나와서 여러분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께서 늘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해주신 분들 슈퍼챗 해주신 귀한 분들 제대로 읽지도 못했는데 섣달리기님께서 정치를 몽둥이로 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머리엔 가발, 얼굴엔 분칠, 가슴엔 뽕, 신발은 키높이, 통굽. 가짜가 소탈하고 인간적인 윤통의 탄핵에 선봉에 쓰다니 머지않아 가짜들의 패거리는 보수의 패족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시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힘들지만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합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5년 만에 정권 교체한 독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합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눈에 피눈물 나게 우리 하지 맙시다. 앞으로 일단 이제 원희룡, 김문수, 이제 원희룡 그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최근에 뭐 2번이나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개혁이라든가 이런데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아마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큰 쓰임새를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들어간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처음인데 2%인가 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문수는 엄청난 로또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앞에서는 저 가짜 좌파들이 다 깨갱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도 이제 앞장서가지고 이제는 우리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여러분 2년 반이 남았습니다. 2년 반 동안 그 2년 반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마음 편하게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활짝 꼽힐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의 2, 3개월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보수 화이팅! 네, 건강해 보이셔서 기분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감기는 걸리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데는 저 좌파들의 힘이 참 큽니다. 오늘도 이제 딱 보니까 24일에 제가 경찰에 그 돈미양 이것 때문에 제가 또 나가야 됩니다. 조사받으러. 그럼 그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때까지 비실비실해 갖고 이러지 말고 꿋꿋하게 나가자. 이런 이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분노는 저의 힘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여러분 저들의 저열하고 저들의 악랄한 힘에 분노합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줍시다.